중동 상황으로 급등했던 기름값이 석유 최고 가격제 시행 후에 다소 안정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최고 가격제 시행 효과를 보다 충분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현장 점검 강화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 상황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양상이라면 잠시 진정됐던 석유 가격이 다시 불안정해지고 민생 전반에 가해질 충격도 커지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UAE에서 추가 원유를 확보했던 것처럼 우리의 외교 역량과 자산을 총동원해서 안정적인 추가 대체 공급선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상황이 어려운 만큼 우리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동참도 필요합니다. 에너지 절약 노력의 범사회적 확산을 위해서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수출 통제도 검토하고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을 늘린다든지 이런 비상 대책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약간 중기적 대책으로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체계를 최대한 신속하게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계속 악화되면서 취약계층, 우리 서민들의 삶이 더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원래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또 위기 상황 속에서 이익을 보는 집단들도 있고 또 위기 상황을 악용해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많은 국민들은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취약계층 또 수출기업 지원 등을 위해서 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도 보니까 정청래 대표께서 예산 심의도 사상 최고의 속도로 심의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던데 하여튼 국회도 최대한 빨리 심사하고 또 전쟁 예산이 전쟁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충분한 역량이 있습니다.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선제적으로 또 기민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정부를 믿고 일상 속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외풍이 거셀수록 국가 대전환을 위한 발걸음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가로막는 수도권 집중 성장 시대에서 지방 주도 성장 시대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굳어진 성장 구조를 통째로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책도 기존의 문법과 틀을 뛰어넘는 그런 방식과 속도여야 합니다. 관계부처는 재정, 또 세제, 세금, 금융제도, 규제체제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지방주도 균형 성장에 맞춰서 새롭게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편적으로 할 일이 아니고 국무총리실이 주관이 돼서 전 부처청에서 체계적이고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안부의 발표도 있긴 하던데 예를 든다면 균형발전 영향 평가를 모든 정책에 필수적으로 한다든지 하는 제도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무슨 평가 이런 거 있잖아요. 환경영향 평가하고 무슨 정책할 때마다
그런 것처럼 지방 균형에 도움이 되나 안 되나, 더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 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반드시 모든 정책 결정 과정에서 평가하고 그 점에 대해서 체크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좀 더 과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의 지역에 뭐 투자하는 경우에 세제 아주 뭐 최소한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로 대규모로 확실하게 지원해 준다든지,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재생에너지 공급 체계를 좀 신속하게 갖춰서 에너지 공급 가격을 대폭 낮춰주고, 또 실제 예를 들면 수도권에 애기는 송전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전 국민이 동시에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반영한다든지, 또 그런 걸 할 때도 우리 서민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철저히 잘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도 제가 보기에는 추경에 지금 어떤 검토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추경 내용에 소비자들, 그러니까 유류 소비자들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위기 상황 때문에 경제적 타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물론 외관상은 성장하고 K자 성장이기 때문에 좋아진 데는 엄청 좋아지고 있어요. 뭐 사상 최대 수준의 아마 영업이익이 발생할 것 같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문제는 그게 한 군데 쏠린다는 거고, 대다수 취약 부문에는 더 나빠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소득 지원 정책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번 추경을 한다면 그럴 때도 아주 지방에 더 대대적으로 할 수 있게, 그냥 뭐 10% 더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좀 획기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생각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지금 수도권 중심으로 계속 가면 나라의 미래가 없어요. 어쨌든 비상 조치를 해야 됩니다. 지방을 우대하는 재정 사업을 계속 확대하고, 특히 예타, 그다음에 민간 투자 제도 역시 지방 우대 방식으로 획기적으로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튼 전 부처 전 영역에서 총괄적으로 좀 제도 개편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년도 예산, 당장으로 보면 내년도 예산 또 중기 재정 계획에 대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BTS 광화문 공연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 세계의 K컬처의 우수성, 대한민국의 높은 위상을 거듭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전입니다. 빈틈없는 안전대책 수립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안부와 경찰, 또 소방 등 모든 관계부처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철저하게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명동 인근 숙박업소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던데 숙박시설의 안전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가능성이 크진 않다고 하지만 소위 테러 가능성에 대한 대비도 충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공적이고 안전한, 그리고 대한민국을 빛내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잘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 산불 얘기를 하게 되는데, 하여튼 각 부처청에서 산불 대비 예방 조치라든지 또는 화재 진압 관련돼서 잘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얼마 전까지는 정말 사상 최대 규모의 산불 발생이 있었는데 최근에 조금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잘 대비해 주어서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에 화재 진압 시간, 또 화재로 인한 피해 규모, 이게 상당히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계부처, 특히 산림청, 소방청, 농축산부, 또 행안부 다들 애써주셔가지고 많은 성과를 냈는데 좀 더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봄이 되면은 입상객 때문에 생기는 산불도 많다고 하고, 특히 이제 농작물, 농산물 잔재물, 이 소각하느라고 또 불도 많이 난다고 하고, 또 요새는 임약 가까이에 있는 주택 부문 또는 뭐 생산 시설, 공장 이런 데서 무슨 모닥불 피우고 뭐 이런 거 하다가 또 불이 많이 난다고 합니다.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헬기 진압이 꽤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국방부에서도 어쨌든 협조 잘 해줘서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야간 진압은 계속 얘기가 이것저것 있던데, 사다 놓고 안 쓰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밤에는 거의 뭐 인력으로 진압하다 보니까 밤에 불이 많이 번지고 그러는데, 8대인가 사놨다고 하니까 잘 쓰도록 하십시오. 훈련도 열심히 하시고. 하여튼 이 산불 문제는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합니다. 화재로 인해서 인명피해도 많이 발생하고 재산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산림 자체 소실도 큰 손실이죠. 우리 국민들께서 어제 그런 게 유행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비교하는 거. 산불은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나? 산불에 의한 피해는 얼마나 되나? 산불 진압 시간은 얼마나 단축됐나? 또 피해 규모는 얼마나 되나? 이런 거 계속 그래프로 표로 그리니까 신경 써서 역시 열심히 노력하는 정부다. 우리 국민들의 피해와 억울함을 많이 줄였다. 이런 평가를 객관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뭄도 잘 챙겨주세요. 이제 또 가뭄이 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겨울에 비가 많이 안 왔다는데 또 가뭄 때문에 식수 문제 또 뭐 농작물 또 피해도 발생할 수 있어서 그것도 미리 좀 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뭄 대책은 주로 어디서 하는 거예요? 행안부, 네, 행안부가 기후부도 네네네. 농림부가 어쨌든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 이후 회의는 경제부총리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그러면 먼저 중동 상황 관련 대응 현황을 보고받고 현안 토의와 기타 부처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몇 가지만 더 얘기하실까요? 지금은 129 여객기 참사 관련해서 이게 지금 시신 수습을 그때 철저히 안 하는 바람에 최근에 시신이 추가 발견이 돼서 좀 유족들이 격앙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국토부 업무인가요? 예. 하여튼 이 경과를 잘 좀 챙겨보세요. 네네. 좀 상식적으로 정말 납득이 안 되거든요. 예. 현재 여러 부처 모여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네. 책임 소재 문제도 좀 분명하게 네, 좀 따져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로서는 좀 납득이 안 되는데,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시신 수습조차도 제대로 안 해가지고 어디 쓰레기 비스무리한 봉투에 같이 모아놨더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하여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사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닌가요? 사고 조사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현재 사고 조사위원회가 관할을 지금 막 옮기고 이러고 있는. 산하에 있다가 중간 발표하고 난 다음에 유족들이 어떤 불신하고 문제를 삼아서 네. 이걸 총리실로 이관해서 새롭게 구성해서 사조위에서 새롭게 시작한 형태로 바뀌다 보니 네. 일정의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 조사위원들도 교체했어요? 다 이제 그건 총리실 주관에서 하지만 다 교체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총리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사위원회 구성 중에 있고요. 지난 며칠 전에 새로 구성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게 너무 늦어요. 이게 일반 행정도 다 제가 속도를 좀 내라고 얘기하지만 물론 조사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좀 속도를 내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우리 공직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본인들이 하는 행위나 아니면 어떤 처분의 결과가 받는 쪽
수용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본인들이 하는 일이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이 파초손을 든 마녀인가? 뭐 하여튼 이건 뭐 장난삼아 하지만 이게 세상에는 폭풍이 된다니까요. 죽고 사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펜대 하나가. 겸해서 어쨌든 이태원에 대한 그 원래 합동수사본부 만들었죠. 우리 경찰이 하고 있나요? 검찰 같이 하고 있나요? 예, 그 검찰이 주관하고 경찰을 지원해서 이렇게 합동을 네.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검찰은 안 나왔어요? 네. 예, 검찰이 알겠습니다. 예, 주도하고 있잖아요. 예. 수사는 이게 지금 좀 진척이 있습니까? 지금 그 특조위 아까 그 유족들의 위원회하고 그 지금 정문회 같은 것들이 진행되면서 함께 그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그 위원회에 그 쪽하고 계속적인 그 접촉을 하면서 요구사항 반영해가지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수사 인력 규모는 얼마나 돼요? 검사 같은 경우에는 6명 남짓 정도 돼 있고요. 예. 경찰은? 경찰 인원제 좀 숫자까지 정확히 경찰 11명가 있습니다. 11명. 하여튼 여기도 좀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너무 오래됐고요. 세월호도 지금 뭘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세월호는 어느 부처 주관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 해양수산부입니다. 예. 지금 여기도 지금 뭐 진상규명이나 이런 거 뭐 하고 있어요? 그거 다 끝났어요? 그건 다 끝났고요. 예, 일부 추모 사업과 또 일부 선 배상 받은 분들의 뭐 조금의 민원 사항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좀 유족들이나 또 피해 가족들이 한 억울하다, 뭐 무관심해서 섭섭하다 이런 얘기 안 나오게 잘 챙기십시오. 예,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청래 대표가 그 발표했어요? 검찰개혁 예, 관련된 9시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했어요? 그러면 이제 다 된 거예요? 검찰개혁? 예, 상임위 과정에 남아 있고 법사위가 또 남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쨌든 명확하게 얘기를 하면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우리 국민들의 관심도 높고 또 국정과제 주요 과제 아닙니까? 근데 그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중수청을 만들고 경찰의 역할을 확대해서 수사는 수사기관이 한다. 검찰은 수사하지 않는다. 어쨌든 관여의 소지도 최소화하고 어쨌든 최소화하면 또 뭐라 그럴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관여의 소지도 없애고 오해의 소지도 아예 없애고 이렇게 명확하게 하면 좋겠는데 이 과정에서 과정 관리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행안부나 법무부, 국무조정실 여기가 주로 아마 국회 쪽 특히 여당하고 소통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참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수기하라고 했잖아요. 수기를 하라. 논의해서 결정을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수기를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소통이 돼야 되고 뭐 소통의 기반이면 진지하게 토론이 돼야 되는데 나중에 보고 나면 나는 듣지도 못했다 뭐 이런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아니 뭐 그냥 하라니까 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기도 하고 나중에 다 지금 뭐 책임도 안 지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누구의 잘못이라고 내가 따지자는 건 아닙니다. 따진다는 건 아닌데 하여튼 터놓고 막 지겨울 정도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원래 어려운 사안들 같은 경우는 제가 가끔씩 쓰는 방법인데 얘기할 기회를 다 주고 어려운 의제일수록 끝날 때까지 계속 얘기를 하면 나중에 지쳐가지고요. 수용성이 높아져. 근데 그게 아니고 바쁘다고 그냥 억압하거나 아니면 막 제한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그게 다 이게 문제가 돼요. 좀 힘들더라도 특히 갈등 의제일수록 또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것일수록 정말로 진지하게 터놓고
진짜 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2중, 3중으로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이번에도 좀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 하여튼 제가 얘기한 대로 일단 진짜 수기를 하려면 대전제는 진지하게 토론해야 되고 그 이전 단계로 진짜 소통이 돼야 됩니다. 신뢰가 있어야죠. 억지로 모아놓고 말도 못하는 분위기에서 뭐 시간만 때우면 그게 되겠어요? 물론 뭐 당정 관계라고 하는 게 그렇게 누가 우위에 있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더 많이 노력해야 된다. 그 말씀 하나 드립니다. 지금 헌법 개정과 관련된 논의는 누가 담당해요? 어느 부처가 합니까? 아무도 저희 아마 국정과제는 저희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국조실에서 아마 좀 국조실에서? 챙겨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이제 국회의장께서 합의되는 거 국민이 동의하는 쉬운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개헌을 하자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 기억으로도 예를 들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다. 이건 야당도 맨날 하던 얘기잖아요. 공약하기도 하고 5.18만 되면 가서 약속도 하고 막 수없이 했던 거란 말이에요. 국민들께서도 이거 반대하지는 않으실 것 같고. 또 지방 자치 강화. 또 하나가 이제 계엄 요건 강화. 이런 거였는데 이거는 다 국민들도 다 동의하고 야당도 뭐 반대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좀 진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국무총리실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법무부도 같이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저희가 따로 준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법제처에서 그 전에는 그 담당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개헌에 대한 우리가 지금 뭘 주도해서 지금 할 단계는 아직 아닌 것 예, 같지만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거는 하자. 예. 그래서 그 일리 있는 제안이어서 이것도 한번 정부 차원에서 공식 검토를 좀 하고 예, 기초자를 모으도록 입장도 하겠습니다. 좀 정리해 가면 좋겠어요. 법제처가 국무총리실하고 같이 얘기하든지 하셔가지고요. 그리고 이게 언제나 또 형평성 균형 이런 얘기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야당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으면서 부마 항쟁도 넣자 뭐 이런 주장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저는 그것도 한꺼번에 같이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부마 항쟁도 우리 매우 헌정사에 의미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같이 하면 형평성도 맞고 논란도 줄이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계적 점진적인 개헌도 하나의 사례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새 공정위 열일하고 계시대요. 잘하고 계십니다. 네. 네. 어쨌든 공정위 덕에 우리 국민들께서 물가가 내리기도 하네. 예. 이런 경험을 해서 요새 아주 놀라워한다고 합니다. 네. 우리 국세청도 요새 아주 잘하고 계시고. 물가 TF도 새로 뭘 하나 발굴하고 있죠. 물가 TF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예, 제가 해서 관급부 장관을 대경에서 하고 있어요. 네. 하여튼 물가 TF도 추가 발굴하는 네네. 거는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여러 부처들이 좀 크게 노력해가지고 하여튼 국민들께서 조금씩 진짜 체감되는 실제 이익이 되는 그런 변화를 느끼고 계십니다. 좀 더 분발해서 더 많은 결과들을 만들어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정말 수백 수천만 사람들이 혜택을 입는 좋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사례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공정거립이 고생하셨고 금융위원회도 성과를 많이 냈는데 저 이제 부동산을 어떻게 정할 건가 그 금융 부분이 매우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세심하게 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게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투기 투자의 대상이 돼버렸는데 전 국토가 거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게 금융이에요. 남의 돈 빌려가지고 어제 남의 돈으로 방식은 다양하지만 남의 돈으로 사서 거기서 자산 증식을 한다. 이게 유행이 되다 보니까
그걸 안 하는 국민들은 손해보는 느낌이 들게 생겼어요, 심지어. 근데 이번에는 반드시 이걸 어떻게든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금융 부문이다. 그래서 국토부도 잘해야 되고, 공급 정책도 잘해야 되고, 제 경우에 세금 문제도. 근데 세금은 어쨌든 최대한 마지막 수단으로. 네, 그러나 분명한 거는 세금은 핵폭탄 같은 거죠. 전쟁으로 치면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쓰지 않을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서라도 해야 되면 써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럼 준비 잘 하십시오. 네. 네, 진행하시죠. 예, 그러면은 중동 상황 관련해서 외교부 차관님부터 보고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근 중동 상황의 주요 동향 및 중동 지역 내 체류 중인 재국민 보호 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에 대한 공습을 지속하면서 이란 해군 함정과 기뢰 설치용 선박 등을 타격하고 이란의 주요 석유 수출 거점인 하르그 섬의 기뢰 저장 시설 등을 비롯한 군사 시설을 공격하는 등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를 저지하고 항행 안전 확보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프랑스, 일본, 우리나라, 영국 등에 대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파견을 희망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실제 요청 사항과 중동 정세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우리 국민 보호와 에너지 수송로 안전 확보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와의 신중한 검토를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 빈도는 감소하는 추세이나 민간 에너지 시설 공격 및 호르무즈 일대에서 기뢰 위협과 선박 공격 등 비대칭 전략이 부각되는 양상입니다. 이는 제한적인 군사적 수단이나 위협으로도 국제 에너지 가격과 물류 공급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해 전쟁 비용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평가되며 이에 따라 중동 상황 장기화와 함께 경제적 파급 효과 확대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재국민 보호 조치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지난 일주일간에도 우리 국민의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으며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민의 빠르고 안전한 대피를 계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 결과 중동 지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수가 중동 상황 발생 직후와 비교할 때 약 8,000여 명 감소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국방부와 현지 공관 등 유관 부처와 기관 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사막의 빛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중동 지역 4개국 체류하던 204명의 우리 국민과 7명의 외국인이 무사히 입국하였습니다. 그리고 카타르발 긴급 항공편, UA발 정기 민항편은 물론 일본 등 우방국에서 협조한 전세기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속속 귀국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내 교민 38명과 이란 내 교민 5명의 2차 육로 대피도 지난 주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처럼 외교부의 적극적인 지원 노력을 통해 인근 지역으로 대피하거나 귀국한 우리 국민의 수는 현재까지 약 1,400여 명에 이르며 외교 교섭 등을 통해 재개된 민항편으로 귀국한 국민 수까지 감안할 경우 그 수는 약 3,4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현지 정세를 예의주시하면서 현지에 남아있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가운데 귀국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빠르고 안전한 대피 방안을 계속 모색하고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재경무 장관 그 중동 상황 관련해서 경제 분야 대응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가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국제 유가가 100불을 넘었습니다만 호르무즈 해협 일부 통항 가능 있다는 그런 뉴스 보도에 따라서 오늘자로는 어제 브렌트유가 106불을 어제 기록했었는데 오늘 아침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100불 90센트로 좀 내렸습니다. 특히 웨스트 텍사스 중진유는 어제가 한 101불 정도 됐습니다. 오늘 94불로 이렇게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중동 상황이 안정화되는 게 유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거입니다. 그다음에 국내 석유로 제품 가격입니다. 휘발유는 어제 5시 기준으로 1,833원입니다만 오늘 아침 저희들 확인한 결과 1,831원으로 일부 소폭 하락했습니다. 경유 같은 경우도 1,832원이 오늘은 1,829원 50원까지 이렇게 50전까지 이렇게 내렸기 때문에 좀 일부 좀 국민들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조금씩 내려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일부 주유소에서는 1,700원대까지도 나타난 상황입니다.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의 안내를 통해서 휘발유나 경유 가격이 안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시장 상황은 어제 조금 올랐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도 좀 오른 상황입니다. 좀 등락이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호르무즈 중동 상황으로 인한 외부적인 요인으로 1,490원대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금리도 일부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산업 분야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가 높은 나프타 수급 차질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출 중소기업의 운송 차질이나 물류비 부담 등은 저희들이 신속한 추경 등을 통해서 부담을 줄여드리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응 방안입니다.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을 최대한 신속히 편성해서 국회에 또 빨리 통과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물류비나 유류비 부담 경감, 소상공인, 농어민 등 민생 안정, 그다음에 피해 수출 기업 지원 등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강조하시는 바와 같이 지원은 하되 직접 차등 지원으로 어려운 부분을 더 촘촘하게, 더 많이, 더 두텁게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최고 가격제의 그 현장 점검을 통해서 그 유류 가격 인하가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유가 추이 등을 보면서 직접 보조와 유류세 인하를 통한 또 유가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차, 대중교통, 농업인 유가 보조금 지원도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되도록이면 상반기 공공요금은 가급적 동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등을 통해서 우리 민생 경제 안정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시장 거란 행위를 엄단하고 특히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세법 3가지 종류가 어제 소위를 통과하고 오늘 전체 회의 통과되면 금주 중에 빨리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권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국고채 매입을 하고 긴급 바이백 등을 통해서 시장 안정화를 통한 금리도 안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나프타는 금주 중에 경제 안보 품목으로 지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제한 등을 통해서 어려움을 정부가 최대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해외 운송비 이외에도 전쟁 위험 할정료, 그다음에 물류 반송 비용, 현지 발생 지체료, 우회 운송비 등을 포함한 긴급 물류비 바우처를 도입해서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도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24시간 점검 체계를 가동하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악의 경우를 상황해서 모든 정책적 노력을 마련해 놓고 차근차근 정책을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를 마치겠습니다. 대통령님, 다음 장까지 같이 보고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석유 최고 가격제 점검 결과와 조치 방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격 상황 관련해서는 저희가 판단하기는 제도 시행에 사일이 경과했지만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 가격 인하 폭은 지금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재고를 소진하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은 정유사의 공급 가격 하락 효과를 일부 주유소 같은 경우는 이윤으로 흡수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고 가격제가 도입한 이후에도 220개 주유소는 오히려 인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 알뜰 주유소 중에 농협에서 운영하는 그 주유소들, 그리고 SK, GS, SOL, HD현대 한 200여 개의 주유소들은 오히려 인상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관리 방안 관련해서는 우선 석유 관련을 한 오일 콜센터가 있습니다. 오일이 들어가지고 오일 콜센터를 창구를 활용해서 그리고 이걸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 대국민 신고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중립적인 시민단체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지금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범부처 합동 점검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 점검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가짜 석유나 정유 미달, 담합 불공정 거래, 매점 매석, 유가 보조금 부정수급, 탈세 등에 대해서도 아주 엄밀하게 엄정하게 조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모범을 보여야 할 알뜰 주유소가 고가의 가격을 인상한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는 온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서 지금 현재는 2회 이상 고가 판매 시에 계약을 미연장하는데 현재는 1회 이상 고가 판매 시에는 계약을 해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정유사 최고 가격 위반, 공급가격 허위 보고 등에 대해서도 엄격히 제재를 통해서 지금 저희가 최고 가격제를 도입한 109원 정도의 휘발유 가격 그리고 218원의 경유가격이 소비자가 직접 계속 더 체감할 수 있도록 가격 인하 노력을 더욱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급 관리 관련해서는 정유사의 석유 제품에 대해 해외 수출 물량 상한을 설정을 해서 석유 제품이 해외에 나가지 못하고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량 관련해서는 지난번 IEA 공동회의 결의에 따른 우리나라가 할당하기로 된 2,246만 배럴에 대해서는 향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를 하면서 어떤 시기에 어떤 형태로 할지에 대해서 우리 수급에 부담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호르무즈 외곽 등 대체 구매 및 해외 생산분해 도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영업자, 농민 등 취약계층 지원 방안도 지속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최경부 장관님 네. 이제 경험적으로 잘 알 텐데 네네.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도 좀 우리가 정책 결정을 할 때 참고하시라고 이거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지금 당장 닥친 문제인데 유류세를 깎아준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내려가잖아요. 네. 그럼 소비가 늘어나겠죠. 네. 그럼 정부의 재정 부담이 어쨌든 거기서 생기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생길 재정 부담액만큼을 정부가 세금을 깎는 게 아니고 그냥 걷어서 그 액수만큼을 이 소비자, 네. 국민들한테 영향을 직접 받는. 전액을 똑같이 지원한다라고 하면 이런 상황에서는 네. 소비를 줄이는 국가적 이익이 있는 거죠. 네. 예를 들면 본인이 2,000원 하는 유류 휘발유를 넣는다. 근데 200원을 우리가 세금으로 깎아줘서 1,800원에 사게 할 거냐, 아니면 2,000원 내게 하고 200원에 해당되는 거를 것이냐. 예. 별도로 지원을 하냐. 네. 지원을 하면 소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네. 이런 상황에서는. 네, 맞습니다. 어쨌든 이게 경제가 돌게 하는 효과도 있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조세 지출이라고 세금을 깎아주는 거. 네. 이게 지금 연간 80조 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거 조세 지출이라고 하는데 이걸 만약에 일부든 전부든 그 세금을 받아서 똑같은 대상자에게 지급을 해주면 네.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죠. 예, 뭐 그 부분을 가지고 지원해주면은 석유로는 줄이는 대신에 또 다른 부분 소비도 늘릴 수 있고 예.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세금을 아예 깎아주는 거하고 세금을 걷어서 네. 그냥 동액을 또 똑같은 액수를 지원해 주는 거. 지금처럼 이게 돈이 안 돌아서 경기 침체가 오는 상황에서는 네. 하여튼 그것도 돈을 돌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억지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드시면 이제 그 점에서 세금을 깎아주면은 이 관리하기는 굉장히 편합니다. 물론 관리는 변하겠죠. 걷어서 지출하려 그러면 또 행정 비용은 좀 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긴 하죠. 네. 하여튼 그 점과 행정 비용이 들어가는 거하고 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또 예를 세금을 깎아주는 건 정상은 아니잖아, 그죠? 예. 원래 정상적인 모습은 세금은 똑같이 내고 정인대로 내고 그걸 받아서 필요한 데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걸 안 하고 이제 세금을 깎아줘 버리고 있잖아요. 네. 감면제도라고 그래서. 네. 그래서 과거에 유류세를 깎아줘 보니까요. 정유사한테 유류 세금을 내는 걸 깎아주니까 가격은 안 내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부는 세금은 줄어드는데 소비자들은 또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대통령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는 이제 세금을 좀 해주고 일부는 또 그 세금을 깎아주는 만큼을 우리가 재정으로 넣어가지고 지원해주고 이렇게 두 가지를 믹스해주면은 정책 효과성이 좀. 이게 이제 저수지 같은 거라서 네. 이 어떤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이제 악용이 되거나 네. 아니면 뭐 일종의 내성이 생기거나 이래가지고 점점점 이렇게 수위가 네. 낮아지잖아요, 그죠? 수심이 낮아지는데 이 정책 효과도 사실은 점점점 줄어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청소하듯이 한번 정리를 한번 하고 네. 정말 꼭 필요한 경우에 감면하고. 네, 감면 제도도 진짜 한번 제로 베이스에서 한번 점검을 하고 진짜 필요한 데는 두텁게 감면하고 이런 강약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세금 관련된 문제는 기획예산처 소관으로 넘어간 거예요? 세금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아, 세금은 얘기하세요.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아이. 지금 그것까지 넘겨주면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죠. 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권한은 곧 책임이다. 그거 알죠? 예, 그럼요. 그 세금 감면제도 조세 지출 제도를 정비를 한번 해야 되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한번 정비를 올해 지금 준비를 좀 해가지고 네. 하여튼 좀 돈이 돌게 경제가 좀 순환이 될 수 있게 좀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그 차원에서 이번에 어쨌든 곧 이제 석유류 최고 가격도 올려서 지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잖아, 그죠? 네네. 뭐 내일 당장 전쟁이 끝나면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쨌든 최저 가격을 정한 것과 올리지 않을 수 없고 너무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니까 실제 원가하고 차익을 우리가 또 보상해 줘야 되잖아, 그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걸 고려했을 때 최고 가격을 이제 지정하는 것도 올려가는 거 우리는 각오를 해야 되는데 그럼 결국 뭐 유류세를 좀 내려주든지 아니면 뭐 바우처를 주든지 아니면 기타 소비 지원을 해주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네. 유류세를 대폭 깎아줘가지고 가격을 인상을 좀 줄이면 네. 이제 그만큼 세금은 줄어들고 네, 세금이 재정세금은 줄어들고 소비는 안 줄어들 좀 덜 줄어들고 네, 뭐 아무래도 그 유류세를 낮춰주면은 일반 그 유가가 줄어듭니다. 근데 요거하고는 직접 관련되지만 나머지 부분은 이제 또 어쨌든 소비가 늘어나 지금 국가의 전체 석유류 소비를 줄여야 될 상황이잖아요. 네. 수출 통제도 해야 되고 뭐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오부제도 어쩌면 해야 될지도 네, 네. 10부제 오부제 해야 될지도 모르고 하여튼 뭐 원전 가동률을 높이고 온갖 비상수단을 써야 네. 되는데 그러려면 소비를 줄여야 된다. 그러려면 유류세를 깎아주는 것보다는 추경 편성을 통해서 네. 걷어질 세금을 소득 지원을 해주는 게 피해 계층에다가 지원을 조금 뭐 그 와중에 좀 더 약간 차등을 둬가지고 네. 양극화 완화에도 쓰고 하는 게 맞겠죠. 그렇게 하도록. 저는 그걸 고려를 좀 하시고 네. 우리 국민들께서도 유류세를 막 대폭 깎아 달라. 우리가 유류세 걷어가지고 그 딴 데 안 쓸 테니까요. 하여튼 지원한다. 이번 피해 네. 상황에 국민들이 더 고통받지 않도록 유류세 걷어지는 만큼 어쨌든 깎아줄 걸로 예상되는 만큼은 네. 재정 지원으로 재정 지출로 하겠다 그 말이죠. 네. 그래서 추경을 빨리 해야 돼요. 네, 추경. 빨리 지금 뭐 하고. 밤새워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진짜 주말에 밤새워서 하고 있는 네, 거죠?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까지 했습니다. 눈이 좀 괜찮은데? 네, 안에 살이 좀 빠진 것 같긴 한데 그죠? 네, 좀 빠졌어요. 네 그러시고요. 네. 어제 고생 많으세요. 그리고 산업부 장관께서는 요새 막 주유소도 많이 가보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계속 그 독려하고 점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유소 그 비싸게 받는데 가면 막 쫓겨나고 그러지 않아요? 아 그래서 옆에 좀 덩치 좋은 직원을 좀 데리고 다닙니다. 네. 그 우리 산업부 장관 보시고 그 주유소 비싸게 받으시는 몇 분이 계시다더라고요. 이거 했는데도 더 올려받는 데가 있다고 그러대요. 예, 그래서 용감한 데가 있다는데. 예, 맞습니다. 저희들 정말 다니다 보면 핑계는 많습니다. 핑계는 재고가 많아가지고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최소한도 이번 주 중간 정도 되면은 이제 그런 핑계도 이제 없어지는 시간이 그러니까요. 돌아옵니다. 그 너무 심한 것 같고, 하여튼 홍보를 많이 해서 이제 고객들이 끊어지는 피해를 입게 되는데도 그런다고 말이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간 이번 주에는 그거 혹시 그렇게 막 부당하게 올려서 돈 많이 벌어서 어디다 쓰는지 제대로 세금 내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어,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국세청하고 같이 협조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아예 그 올린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거 가지고 또 뭐 직권남용 이런 소리 나오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공정위도 그 가격을 내리지 않는 주유소들 특히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방 담합 대응반을 마련해 있습니다. 해보고. 네. 대구, 부산, 제주는 조사를 실시했고 대구가 유난히 비싸다고 그러대? 예, 유난히 비쌉니다. 그거 왜 그러지? 그 지역적 특성이 있나? 좀 지역적 특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가 주유소들이 많지 않은 다른 시에 비해서 그런 특성들도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주유소 중에 알뜰 주유소가 있습니다. 알뜰 주유소가 저희 산업부에 있는 석유공사, 그 국토부에서 한 도로공사, 농협에서 하고 있는 NH 농협 있는데 그런 기관들이 일종의 주유소 가격 안정에 매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관계부처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관리 감독해 주시고 한번 알처럼 주유소에도 꼭 한번 가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뜰 주유소는 어디가 담당하고 있어요? 총괄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석유공사? 석유공사입니다. 석유공사 누구 소관이지? 산업부 소관. 산업부 소관입니다. 본인이 해야 되겠네. 근데 이제 그 알뜰주가 세 기관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가 또 하고 있고요. 이제 그건 이제 국토부 소관이고 NH에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이제 농림부 소관입니다. 네. 근데 저기 농협인가? 농협도 관계가 있죠, 이거 주유소하고. 네, 농협입니다. 농협 주유소입니다. 그거 농협이 왜 이러냐 이런 소리가 많이 나던데요. 네. 그거 혹시 들으셨어요? 예. 농협이 이러면 되냐 이런 얘기가 의외로 많습니다. 네. 뭐 한번 체크해 보세요. 예. 그래서 특히 지금 아까 산업부 장관님 말씀하신 알뜰 주유소 관련해서는 농협 주유소가 전국에 717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아마 그 모니터링 된 곳 중에 20곳이 가격을 더 올릴 것으로 보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이게 깊숙한 농촌 지역에 있어서 말하자면 회전율이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재고가 워낙 양이 많고 그래서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나아질 거라고는 보지만 저희들이 좀 지도하고 필요하면 시정명령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이 가지는 함의가 있거든요. 농협이 이러면 되나? 네. 농협에 대해서는 특별한 그럼요. 기대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지원도 있잖아 사실은. 예, 지원도 있습니다. 예. 좀 잘 챙겨봐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외 국민들 중에 우리가 이제 군 수송기를 동원해서 사우디에서 실어 온 게 마지막이죠. 그런데 지금은 좀 귀국 하려는데 귀국편이 없어서 못 들어오는 사람 없어요? 지금은 뭐 기본적으로는 지금 연공이 해제돼 있고 이런 곳은 다 오실 수는 있는데 아직도 지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시 또 폐쇄하는 것도 지금 있고. 사우디, UAE 이런 데는 지금 열려 있고 네. 전기 항로도 열려 있어요? 네네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운영에 좀 차질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이렇게 어쨌든 귀국하고 싶은데 예. 못하는 사람이 있는지는 계속 체크하고 있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체크하시고요. 그다음에 주가 문제는 사실 이럴 때 그 우리가 옛날로 치면 증시부양책 이런 거 했잖아요. 예, 뭐 과거는 옛날에 막 사주고 막 그래 하면 절대 안 되고 그 반드시 떨어지죠. 가격이 떨어질 거는 떨어져야 돼요. 오를 건 오르는 거고. 근데 억지로 막 사가지고 그러면 안 되고 문제는 체질 개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디 기사에 보니까 올해 상장사 영업이익 예측 규모가 600조 뭐 그런 보도가 있던데 맞아요? 지금 아마 큰 예. 께서 맞습니다. 600조 뭐 이런 예측을 한다고. 네, 계속 또 저 반도체 업황이 좋아갖고요. 예측할 때마다 저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궁금한 거는 반도체는 모두가 알고 있는데 뭐 반도체 관련 기업도 있겠죠. 뭐 장비 납품사, 소재 장비 뭐 이런 다 올라갔겠죠. 그 빼고 다른 영역들은 어때요? 이게 오로지 반도체 영역 때문만은 이런 것 같지는 않은데. 네, 반도체 말고 조방원이라고 그래서 조선, 방산, 조선도 원전, 있고, 네, 뭐 그런 부분들 방위산업도 있군요. 예, 올라가고 있고요. 네. 뭐 로봇 뭐 하여튼 상황은 어쨌든 그런데 하여튼 우리 상법이나 관련 입법들을 좀 속도를 좀 내게 좀 해주세요. 예를 들면 지금 상속세법도 그렇고. 근데 지금 정무위가 지금 문제죠. 이 정부위가 자본시장법 이런 거 개정해야 되는데 지금 야당이 위원장이라 아무것도 못하고 있죠 지금. 진짜 문제입니다 이거. 지금 나라의 미래를 놓고 이런 식으로 아니 국회가 다수 의석이 있으면 다수 의석대로 토론해보고 안 되면 의결을 해야지. 아예 안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여기. 이상한 것 같아. 아니 안 하고 그냥 위원장이 야당이면 아무것도 못해? 모든 장관님들이 말이 없네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하여튼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긴 하지만 매우 부당한 것 같아요. 아니
민주주의의 기본적 원리가 국민이 권한을 맡긴 데에 따라서 토론해서 소수를 존중하되 최대한 논의해보고 수렴해보고 안 되면 다수 의견으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까? 이게 민주주의 아니에요? 이게 헌법 원칙 아닙니까? 그 하반기에는 국회 소관이긴 합니다만 상임위원회 배분 문제를 좀 원칙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건 아니긴 한데 어쨌든 지금 심각해요. 특히 정무위가 지금 이거 자본시장법이나 뭐 금융 관련된 그 많이 맡고 있는 데가 정무위죠. 공정거래법도 맡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도 그거 고쳐야 되잖아요. 지금 진척이 안 되죠. 늦어진 게 아니다. 아예 못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민감한 사항이 저희 보훈부도면 정무위 소속인데요.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로 상임위 차원에서는 거의 합의를 합니다. 합의를 했는데 전체 국회 차원에서 교착 상태가 빠지면은 더 이상 다루지 않는. 어제 상임위를 아예 열질 않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뭐 가서 빌더라도 어떻게 좀 해보세요. 상법 개정이나 아니 자본시장법 개정이나 특히 금융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하고 중요하잖아요. 빨리 해야 되잖아요. 네,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회 가서 뭐 읍소를 하시든지 회의 좀 열어달라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소용이 없을 거예요. 그래도 해야지. 자, 그리고 오늘은 시간이 많이 없다고 그랬는데 예. 빨리 진행합시다. 미안해요. 네. 예, 의견이